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제약 바이오주가 우리 시장을 달구고 있다. 제약 바이오주의 질주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주도주로 자리매김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에 부딪힐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덱사메타소렌이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 대한 그 결과들이 하나씩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항체가 형성됐다라는 그 일상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제약 바이오주들을 봐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 메리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 짚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약 바이오주가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만 봤는데 이제는 그 밑단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아침에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그 백신에 관련돼서 그저께는 모더나 얘기가 또 나왔고요. 백신 관련돼서 중화항체들이 다 잘 형성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런 회사들 위주로 올라가다가 그런 쪽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물론 셀트리온에서도 지금 신약을 개발했다, 9월 달부터 생산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뉴스가 되곤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이슈라든지 백신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여전히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큰데요. 그리고 또 이제 중소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수돗물 유충 관련돼서 구충제 관련된 네,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구충제 사실 안 만드는 제약사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독 제약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도 제약주나 제약주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없죠. 그렇죠. 코로나가 그렇죠. 터졌다고 해서 약을 네. 먹을 걸 안 먹고 고혈압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그렇죠. 상황은 없기 때문에 네. 만성 질환이 대부분 이제 제약사들의 실적을 유지해주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가장 안정되게 나올 수 있는 쪽은 또 이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분기,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온 회사들이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온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대장주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9월부터 양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서정진 회장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고 그런 입장을 반영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큰 대형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치료제 관련돼서 단순히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의 원료를 누가 되느냐, 그리고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것과 생산하는 것과 또 원료를 납품하는 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세부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전체적으로 지금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굉장히 커져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백신 생산 관련된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백신의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 바이오케미컬 회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은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냥 단순히 개발 그리고 치료제랑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에도 우리가 투자해봐도 괜찮겠다 의견 주셨거든요. 생각보다 제약바이오주가 제 생각보다는 더 잘 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는 경기 민감주라던가 수출주 위주로 하반기 주도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 하반기는 이제 시작이지만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전통 제약주들은 실적 훼손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된 회사들은 뭐 실적이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젠 같은 회사가 다시 불을 뿜고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실적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은 지나친 하락에 따른 반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오늘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그런 회사들이 기존에 전혀 안 움직이던 회사들이 막 움직였던 거는 네. 사실은 정책 이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회사가 엄청나게 뭐 다시 좋아진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경기 민감주들은 워낙 또 빠질 때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은 당연히 나오는 상황이고 뭐 그 전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가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국내 수출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코로나 뉴스라든지 치료제 뉴스, 백신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꿈과 희망이 남아 있는 섹터가 이쪽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쪽을 계속 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희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보면 어떤 종목들은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묶이고 뭐 모더나 관련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다 그 백신에 대해서 테마주들이 묶여져 있잖아요. 예. 하나씩 다 사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비중을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네.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예. 지금 보면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저도 그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 종목은 여기저기 테마에 다 엮이더라고요. 보면 네. 참 제가 연구를 해봐도 네. 모든 거에 다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러죠. 예, 오늘도 지금 거래 정지 뭐 되는 상한가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선주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저는 저런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뭐 핫하다. 뭐 그다음에 그리고 시장이 좀 상승장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런 종목들은 좀 생각보다는 좀 조심을 해야 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내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좀 뭐 납품을 한다든지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종목을 고를 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적이나 이런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면 좀 큰 종목들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좀 공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종목 중에서 기술력이 있는 뭐 레고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많죠. 요즘에 보면 예, 그런 플랫폼 기업들 ABA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본인이 좀 공부해서 잘 아시는 종목들의 초이스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크게 올랐던 제약바이오주를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토론방에 가면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한 최근의 스케줄까지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지 직접 공부하시고 판단해 보세요. 그럼 이건희 사장님이 지금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최선호주도 살짝 들어볼게요.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소외받거나 좀 쉬었던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 중인데 쉬었던 종목 중에. 쉬었던 종목들 중에 너무 오른 종목을 쫓아가는 거는 네. 제약바이오는 항상 제가 해보면 꼭지일 경우가 내가 많아서 살 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뭐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사면 거의 그때가 거의 꼭지인데 네. 저는 이제 파미셀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파미셀이요. 예.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는 뭐 알려지기로는 줄기세포 관련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신사업부를 만든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컬 사업부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한동안 모더나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엮이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백신까지 원료를 만드는 바이오케미컬 사업부를 갖고 있고요. 그 사업부가 올해는 뭐 한 100억 이상 뭐 매출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
거의 그거보다 더 실적은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오른 다음에 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정도면은 최근에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네. 정도가 좀 한번 사볼 가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26,000원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길게는 중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19,000원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뭐 사봐도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간밤에 모더나의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네. 갑작스럽게 임상이 좀 돌연 연기가 되면서 모더나 주가가 폭락했고 그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파미셀도 오늘 시초가가 3%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큰 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더나 관련주라고 이게 참 시장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가 참 문제인데 네. 한때는 렘데시비르 관련주였죠. 진단키트 원료주 이랬잖아요. 네. 원래 시젠 관련주였고 맞아요. 계속 돕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같은 물질을 어떻게 가공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백신의 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단키트의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근본적인 원료 바이오케미칼 관련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럼 어떤 게 좋아지든지 간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단순히 모더나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소스를 갖고 있는 파미셀 주셨고요. 그 외에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저평가받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있다면 사실 저평가받는 제약바이오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중에 네, 뭘 그러니까요. 골라야 될까. 그래서 저도 제가 잘 아는 종목으로 네. 찾아봤고요. 그래서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내일 IR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아마 눈에 더 띄었던 것 같고요. 지금 네. 아마 IR을 진행 중일 텐데 크리스탈은 얼마 전에 이제 뭐 췌장암 관련돼서 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발표 결과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좀 잘못 나왔죠. 기사가 좀 그러니까 항상 요즘에 보면 그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임상 결과에 대한 그런 주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주의 문구를 그냥 그대로 기사로 내버리면서 만약에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크리스탈 입장에서는 좀 그 주주 가치 그 훼손 때문에 뭐 소송도 건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돼 있고요.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관련돼서 이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항 중이고 오늘 내일 IR을 하고 나면 좀 기관이나 이런 외국인들의 그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연초 대비 오른 게 거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약간 좀 진동폭은 있었지만 오른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받는 종목으로는 크리스탈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 제약바이오 내에서 최선호주는 파미셀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건희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